여러분, 내 집 마련하려고 아파트 보러 가실 때 꼭 이 말 기억하세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여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왜 그 중국 구매 사이트 그 테무 아시죠? 테무 하시면 물론 알리도 아실 테고. 물건 가격 정말 싸잖아요. 슬리퍼도 3,000원, 고무장갑은 1,000원. 최근에 저는 박스 테이프 샀는데 어떤 물건이 올지 모르지만 개당 500원 정도에 샀어요. 다이소보다 더 싼 것 같아요. 제가 무력이 많아서 전쟁 나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전쟁 나면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싼 물건을 그렇게 자주 구매를 합니다. 겨우 몇백 원부터 비싸야 몇천 원 하는 물건을 구매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행동이 구매 후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쓴 것들 제가 그거 꼭 확인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 왜 그런지 아무 물건이나 그냥 크레이지 하면서 좋다고 조카에게 하나 더 사주고 싶다고 댓글을 써대서 제가 그 물건을 받아보고 아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했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제가 꼭 태극기 그림 있는 한국인이 댓글에 좋다고 이 가격에 이 퀄리티라니 하고 하는 그 댓글을 보면 제가 사서 쟁겨놔요. 댓글 확인하고 하여간 반드시 구매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수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전세를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고 계약에 들어가서 막 속 터지고 신경 써서 입술 부르트고 난리 나잖아요. 이게 맞나 싶어도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렵고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자니 찜찜한 마음 드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서 복잡한 아파트 매매 과정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메모하세요. 메모가 최고더라고요. 우선 크게는 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 동 호수 층 못 바꿔요. 아파트 단지 주변 환경, 초등학교나 마트 이런 거 못 바꿔요. 교통도 그렇고 또 조망도 그렇고 거실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아파트 사실 적에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가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럴 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나의 의견이 아니라 다음에 내 집을 살 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크게 내가 한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하셔도 그래도 인생은 혹시 모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집은 다음에 내 집을 들어올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작게 이 뜻은 뭐냐면 돈 들어가는 항목을 확인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아파트를 점검하다 보면 누수, 결로, 수도 배수, 수압, 마루, 베란다 확장, 샤시 이런 상태들을 확인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직접 물어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함께 간 중개소장님한테 계약서 작성 시 꼭 좀 적어달라고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세요. 그리고 집을 불러보는 동안 인테리어 예쁜 집보다 기능적인 집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잘 집중해서 체크해 보세요. 여러 집을 보셨다 그러면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헷갈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많은 발품을 팔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는 계약과 작은 계획이 정말 중요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사님을 통해서 매매 가격을 좀 조율해 달라고도 해보시고 잔금일이나 중도금 조건 또한 계약 금액, 대출금, 전세금 반환 시기까지 전부 다 중개사님하고 확인을 하세요. 특히 내가 담보대출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내 신용점수와 연봉에 따라 그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중도금이 이행되면 계약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계획이 불안하면은 성급하게 계약하시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아직 나의 자금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인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중개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 보세요. "혹시 대출 승인이 어려워서 계약이 힘들 것 같다면 가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좀 집주인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면은 중개사님은 계약을 시키는 것이 계약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간에서 조율을 다 봐 주세요. 그러니까는 음 중개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금 보통 매매 금액이 10% 지불하는 것은 아시죠? 지불할 적에 집주인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가능하면 어 그 카피본도 받아 두세요. 그리고 집주인 이름으로 된 통장에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입금하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만 또 그리고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인제 내가 다른 것들을 다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다시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그래야지 그날 당일까지 아무 일이 없고 깨끗한 집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하잖아요. 신분증 사본 받아 주시고 신분증이 쪼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시면은 꼭 신분증 위조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전 재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뭐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이게 서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확인할 거 확인하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특약에 꼭 넣으세요. 작게 체크한 거 있죠? 그거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해 주고 고쳐 달라 그러고 확인해 달라 그러고 또 상대방이 계약 어길 시에는 배액 배상이라고 아니면 또 내가 대출을 받을 적에 대출 받는데 집주인이 협조해 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하자 처리 기간 꼭 명시해서 특약사항에 넣으세요. 그다음에 세금 공과금 정산 책임도 특약에 넣기를 저는 권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아주 난처해져요. 요즘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낀다고 당근이라든지 막 이렇게 직접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솔직하게 저는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좋을 땐 다 좋지만 계약서상의 문제나 특히 특약사항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 자칫 잘못하면 분쟁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럴 적에 인제 공인중개사님이 독수리 오영재처럼 나와 가지고 문제를 처리를 해 주세요. 자, 계약이 잘했다면 인제 남은 건 잔금 처리잖아요. 잔금 날에는 매도인, 매수인 모두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되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랑 신분증, 도장, 특히 인감도장은 평소 잘 안 쓰는 도장이라서 그 당일날 못 찾으면 좀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겨 두시고 잔금은 은행 유치랑 한도를 미리 풀어 놓으세요. 그 내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몇억 단위로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고 계좌 이체를 해야 되니까는 수표는 사용하지 마시고 당일날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가상 계좌 받아 가지고 대출금 넣고 마무리를 하세요. 매도인 집주인 계좌로 이체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말소 접수까지 꼭 확인하세요. 당일날 말소는 안 돼도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을 줘요.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잔금까지 끝나면 인제 관리비 정산된 거 확인하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받고 쓰레기 카드도 받고 아파트 관련 주의할 점이나 물품까지 받아야 인제 진짜 잔금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제 잘 들어가서 부자 되게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부동산 거래에 든든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